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 당권 경쟁에 나선 황교안 전 총리 테마주가 주식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황 전 총리가 만든 대구 기독 CEO 클럽이 있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이 공무원들에게 불이웃을 돕는다며 돈을 거뒀는데 알고 봤더니 악성 민원인이 구청장을 찾지 않도록 해결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드 여파로 주춤했던 중국 수출이 회복하고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과일 수요도 늘면서 경북적 농식품의 지난해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주의 한 산골 마을에 대규모 풍력 태양광 발전소가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월 23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지만은 다시 탁한 공기가 느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를 김영은 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에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영하 2도, 안동 영하 3도, 청도는 영하 8도로 예년보다 더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낮에는 대구 11도, 안동은 9도, 청도는 12도로 평년 기온을 약 5도 이상 훌쩍 웃돌면서 어제보다 더욱 온화한 날씨가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서풍과 함께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지난 밤부터 공기질이 점차 탁해지더니 현재 대구와 경북은 나쁨 수준의 대기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메마른 날씨까지 심해지고 있고 대구에도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어 충분한 수분 섭취와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계속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예년 이맘때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황교안 테마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범보수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하는 황교안 전 총리와 연관이 있는 회사라며 연일 주가가 치솟았는데요. 확인 결과 황 전 총리가 2009년 대구 고검장일 때 만든 모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공직자 윤리를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방송 TBC 주식이 일주일 만에 80%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16일부터 거래량과 주가가 폭증했습니다. 같은 날 대구백화점 주식도 20% 올랐습니다. 대구에 있는 기계 부품 회사인 아세아텍도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이들 회사 공통점은 대구 기업이라는 점 말고 또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나 관계자가 황교안 전 총리와 기독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기독 CEO 클럽은 황교안 전 총리가 이곳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장일 때 직접 만들었습니다. 지역 검찰수장이 기업 대표들을 불러 모아 모임을 만든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사 윤리 강령은 검사가 직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교류하지 못하게 정했습니다. 모임 회원들은 검찰의 감시를 받아야 할 기업 대표, 대학 총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취재진은 황교안 테마주의 진원지인 기독교 모임에 직접 가봤습니다. 이름은 대구 기독 CEO 클럽, 매달 한 차례 조찬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대구백화점, 아세아텍 등 대구 기업 임원과 지자체장, 대학교 총장 등 30여 명이 회원입니다. 이들은 황교안 테마주를 부인합니다. 그 자웅은 전혀 황 총리와 그런 식으로 연관 지으실 필요도 없고. 다만 이들은 황교안 전 총리가 대구 기독 CEO 클럽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아마 대구를 상당히 사랑하셨어요. 자기가 뭐 정치에 별로 꿈도 당시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순수하게 했는데.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해 100회째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017년에는 전국 간증 집회를 대구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이 모임에도 들렀습니다. 대구 고검장으로서 열심히 하는 것 못지않게 대구에 계신 우리 크리스천들과 함께 제가 생활하고 또 소통하고 또 모임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 당권 경쟁을 시작하자 첫 방문지를 대구로 선택할 정도로 대구를 정치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모든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그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걸 그렇게 폄훼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생각. 자유한국당 입당으로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건
황교안 전 총리가 검사 시절 공직자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크나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달서구청 간부들이 구청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돈을 거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명목은 불이웃을 돕는다는 것이었지만 이른바 악성 민원인이 더 이상 구청장을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대구 달서구청 직원자율회 회의 자료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특정 구민 한 명을 위해 공무원 한 명당 5,000원에서 10,000원씩 모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월광 수변공원 자판기 수익금 200만 원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민이 받은 돈은 1,000만 원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금으로 직접 전달됐습니다. 당연히 있었으나 말도 안 된다. 분명 기독교는 그 모금을 왜 그 토지 보상 관련 그런 민원인인데 그래 불법 사용하느냐. 돈을 받은 민원인은 토지 보상 업무에 불만을 품고 1년 이상 때를 가리지 않고 구청장실을 찾았습니다. 달서구청이 이 민원인을 구청장실에 그만 오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의 돈을 거뒀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라는 명목이었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나 정당한 조치를 취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그 밑에 직원이 칠 못하게 해갖고 집부와 직원들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건 그거는. 돈을 받은 민원인은 더는 구청장실에 오지 않았고 모금을 주도한 당시 주요 간부들은 이번 인사에서 대부분 승진했습니다. 그 개인적인 사정 굉장히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우리 공적인 이해를 하면서 나름대로. 해당 간부들은 이태훈 구청장의 지시 없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거뒀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구미 나홀로 시험 사건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학력경시대회 시험지 사전 유출로 무리를 빚은 구미 현일중학교 교장과 고등학교 교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구체적인 의혹을 밝히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취재 박재형 기자입니다. 나홀로 시험 특혜 시비가인 구미 현일중고등학교에 대한 경찰 수사가 3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시험의 공정하고 정당한 활동과 학교 업무를 방해했다며 현일중학교 교장과 현일고등학교 교감에게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일중 교장은 지난해 학력 경시대회를 앞두고 현일고등학교 교감에게 중3 아들이 경시대회 사흘 전에 혼자 시험을 보도록 부탁했습니다. 현일고 교감은 한 번 거절했지만 결국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학력 고사든 뭐든 우리가 이렇게 계획서, 사업 계획서 뭐든 계획서를 만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간 장애 결제를 맡을 거 아닙니까? 경찰은 다른 혐의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거의 온 가족이 현일 중고등학교에서 일한 만큼 나홀로 시험을 위한 사전 공모나 조직적인 결탁 가능성이 있었지만 수사로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특혜 시험을 본 중학교 교장 아들이 이 밖에 어떤 혜택이나 특혜를 본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특전을 노리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해왔는 거고. 구미 현일 중고등학교 나홀로 시험 사건은 가족 경영을 하는 사학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부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로 족벌 사학의 민낯을 낱낱이 밝히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농식품의 작년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드 여파로 주춤했던 중국 수출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소득 수준이 높아진 동남아 지역의 우리 과일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의 한 김치 가공 공장입니다. 다양한 김치 제품으로 한 해 200억 원 넘는 매출을 올리는 이곳은 올해 수출 목표액을
작년보다 30%가량 늘려 잡았습니다. 한인타운 등 교민시장에 한정됐던 김치 수출선이 최근 한식 한류붐을 타고 현지 유통체인까지 확대되는 흐름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미국과 일본의 로컬 시장을 통해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지금 이온그룹을 통해서 1차 모델 선정이 됐고요. 미국 시장에는 H마트, 샘스클럽. 사드 여파로 주춤했던 경북의 농식품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로 접어든 가운데 지난해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인 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증가폭은 2%로 많지 않지만 대중국 수출이 전년보다 67% 증가하며 사드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수출량이 중국을 넘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팽이버섯 등 버섯류 수출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배, 포도, 인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남아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가격대가 낮지 않은 고급 과일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샤인머스켓과 간말링이 등의 신규 품목이 동남아 등지에서 인기를 끌면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폭염으로 가격이 급등한 사과는 수출이 10% 가까이 뒷걸음질 쳤고 배추, 메론, 붉은 대게살도 수출이 줄었습니다. 경상북도는 대만의 고질적인 검역 문제까지 어느 정도 해결된 만큼 동남아 신흥 소비층에 대한 공격적인 농산물 수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주 한 산골 마을에 대규모 풍력 태양광 발전소가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발전소 인허가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대규모 결의 대회에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취재 장미쁨 기자입니다. 3년 전부터 불거진 경주시 내남면 풍력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을 뒷산에 축구장 40개 면적인 3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발전소 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경상북도는 전체 10개 사업 가운데 7개에 대해 사업 허가를 내줬고 이 가운데 일부가 경주시에 개발 허가 신청을 해 사실상 경주시의 결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인근 10개 마을 주민 수백여 명은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사업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30만 평의 큰 부지에 그런 발전소가 들어오면은 내남면에 얻은 것은 없고 그 차후에 일어날 그 위험성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고. 이곳 산골마을은 환경부 생태 2등급으로 지정돼 자연환경 보존이 필요한 곳으로 주민 대부분이 약초 재배와 양봉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고 인근의 마을 취수장이 오염되면 주민들의 생존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주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으려면은 1차 그 당시에 불합리 불가라고 판정을 했으면은 지금에도 당연히 불가 불합리 그 지역은 발전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확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경주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도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것도 정부 정책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사회에서 언급한다는 자체가 저희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지역 곳곳에서 풍력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갈등이 벌어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 경주시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겨울철에 고속도로 2차 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 가운데 57%가 1월에서 3월 사이에 발생했고 2차 사고 사망자 비율도 전체 평균보다 2배 높았습니다. 도로공사는 겨울철에는 차량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추운 날씨 때문에 차 안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명절 때 부부 갈등으로 이혼하는 이른바 명절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이 올해도 대구 가정법원에서 실시됩니다.
대구가정법원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열흘 동안 대구가정법원 5층 상담실에서 부부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을 합니다. 전문상담위원이 이혼 접수 단계 이전에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해 이혼을 하지 않도록 돕고 이혼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법원에 미리 전화하면 기다리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길 가는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묻지마 범행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주점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대구시 동구에서 길 가던 여고생의 가슴과 목,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찔러 큰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선남면 도흥 1리 김종갑 이장과 주민 1동 71만 5천 원, 관화 3리 송춘근 이장과 주민 60만 원, 소학교회 성도 1동 50만 원, 선원 1리 박창규 이장과 주민 47만 원, 관화 2리 노정태 이장과 주민 39만 원, 도흥 1리 석학수 이장과 주민 34만 5천 원, 장강리 유성룡 이장과 주민 31만 원, 취곡 1리 이병태 이장과 주민 24만 5천 원, 선봉회 이기숙 회장과 회원 20만 원, 대구 개인택시 성주 향후에 석동주 회장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에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영하 2도, 안동 영하 3도, 청도는 영하 8도로 예년보다 더욱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낮에는 대구 11도, 안동은 9도, 청도는 12도로 평년 기온을 약 5도 이상 훌쩍 웃돌면서 어제보다 더욱 온화한 날씨가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서풍과 함께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지난 밤부터 공기질이 차차 탁해지더니 현재 대구와 경북은 나쁨 수준의 대기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메마른 날씨도 심해지고 있고 대구에도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어 충분한 수분 섭취와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영하 2도, 고령 영하 7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11도, 고령 12도로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3도, 구미 0도로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올랐고요. 낮 기온은 문경 9도, 구미 10도가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영양 영하 4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9도, 영양 8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2도로 온화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계속 예년 이맘때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